1990년도 이 3당 합당이 이루어졌죠. 민정당과 민주당, 공화당이 전격 합당을 했다. 3당 합당. 1990년 1월 22일 대한민국의 여당인 민주정의당, 야당이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민주자유당으로 합당한 일을 말한다. 민주정의당이라는 부분들은 50 세력이에요. 12.12 사태를 통해서 권력을 얻은 세력들. 통일민주당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김영삼, 신민주공화당이라는 거는 김종필 총재거든요. 이 3당 합당은 그러니까 50 세력과 그 다음에 3공화국, 박정희 시대의 세력, 그러니까 김영삼 세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부분들의 세력 통합이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변했죠. 금융실명제, 가장 싫어하는 제5공화국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의 숙청이라는 부분들은 민정당의 집권 세력들을 다 숙청하는 부분들이었고요. 금융실명제는 어떻게 보면 민주정의당의 돈줄을 끊는 부분이었는데, 경제가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실명제의 여파를 계산을 못한 부분이죠. 깨끗 기업들의 그냥 여신으로 신용으로 돈을 막 꿔줬던 부분이었는데, 기업들이 연쇄도산,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운영하다가 연쇄도산이 나면서 IMF가 왔죠. IMF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실명제에서의 실패죠.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한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로부터 IMF가 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3당 합당, 즉 민주정의당,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 그러니까 30 세력과 50 세력, 야당 세력이 합쳐진 부분들, 이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합당, 그러니까 돈과 권력을 가지기 위한 부분이었고, 그러면서 우파 연합이 만들어진 부분들이었고요. 이게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연결되었는데, 2017년 탄핵될 때 좌파 쪽에 김어준 씨라고 있죠. 유튜브로 다스베이더 내지는 TBS에서 뉴스공장을 진행하고 있는 분인데, 엄청난 정치 세력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때 TBS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 수영장에 왔다 갔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어준의 TBS 뉴스공장 거기 나와가지고 계속 탄핵을 외치는데, 이제 바른미래당으로 갔던 하태경, 이해훈 의원, 이러한 사람들이 여당에서 나와서 박근혜 탄핵을 외치면서 박근혜의 독재라는 부분들을 막 많이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에서 안민석 의원 내지는 손혜원 의원, 탄핵 세력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김어준 씨의 그 TBS 방송, 라디오 방송에 엄청난 인파가 모이면서 이런 이 세력화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게 촛불로 점화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죠. 굉장히 큰 세력이었다라고 저는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가능했는가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면 3당 합당에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해훈 의원 쪽은 어떻게 보면은 그 통일민주당,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쪽의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제가 굳이 분류를 한다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쪽은 이제 3공화국 세력과 5공화국 세력이 뒤덮인 세력들, 3공화국과 5공화국 독재를 반대했던 사람들, 모이는 부분들, 그래서 쪼개진 부분이 있다. 자한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쪼개진 부분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통일민주당 쪽의 인물들 중에 반발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2004년 3월 12일 야당 국회의원 193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어 기각된 탄핵 사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열린 우리당이라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새천년 민주당이 제일 여당이 되었었죠. 새천년 민주당, 이 김대중 전라도를 기반으로 하는 새천년 민주당이 있었는데, 새천년 민주당에서 갈라져 나온 게 이제 열린 우리당이라는 당이 있고요.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은 자기네들이 정통민주당, 평화민주당에서 이루어진 부분들, 평화민주당 같은 경우는 온건 좌파라고 볼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라는 부분들은 새천년 민주당, 즉
당시 그 전에 집권 세력들이 반발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급진적인 부분들에 반발을 많이 했죠. 보시면은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국회의원 195명 가운데 193명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경호권을 발동해 탄핵안 가결을 저지하는 여당 의원들을 물리적으로 몰아낸 뒤 기습적인 투표를 통해 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과 이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대선 자금 및 측근 비리, 그다음에 실정에 따른 경제 파탄 등을 이유로 주장하여 탄핵을 시도를 한 거예요. 이게 헌법 소원을 통해 가지고 다시 들어와. 결국에는 이 세력들이 새천년 민주당이 완전히 급격히 무너지는 부분들, 국민의 여론의 심판을 받고 열린 우리당이 집권을 하게끔 하는 제1여당으로 완벽한 여당으로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과 PD. 요즘에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 좌파에서도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가지고 좌파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도 아니죠. 유튜브. 우파에서도 지금 내가 정통 우파다 해가지고 박근혜 탄핵 세력들은 우파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세력들 그때 뭉쳤던 바른미래당 갔다가 온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비판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김무성이라든지 가짜 우파다, 속가내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파 쪽에서도 엄청나게 복잡해요. 탄핵이 되고 정권이 넘어간 책임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언젠가는 그 책임을 물을 거라고 봐요. 집권을 해도 이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파도 시한폭탄 같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이제 민족해방, NL계열, 민중민주주의라 그래가지고 PD 그렇게 해서 민족해방이라는 부분들은 내셔널 리버레이션 본인들은 정통 좌파다라고 해요. 민족해방 좀 강성이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데모를 하면은 구국 결사대라 그래가지고 맨 앞에 서는 분들이 있어요. 총학생회 이 인물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정경과 대치할 때 그때 당시에 그 맨 앞에 섰던 게 지금 NL 계열의 민족해방 쪽에 학생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PD 계열이라는 거는 민중민주주의라고 해서 People's Democracy. 그러니까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보시면 돼요. NL 계열은 하고 민중민주주의 공장이라든지 공장에서의 노동자에 대한 탄압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서도 참된 세상을 열자 이러한 부분들은 민중민주주의 쪽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NL 계열 쪽은 파괴적인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당시 제가 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당시에는 이제 5공화국이었었기 때문에 당시에 제5공화국 전두환 노태우 독재를 물리치자라고 원경과 대립하면서 싸워야 된다. 얘네들을 무너뜨려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민족해방 쪽에서 NL 계열 쪽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밑에서 야학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걸 가르쳐가지고 이 독재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이랬던 부분이 PD 계열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노동연맹 이런 부분들 사회주의 노동연맹 쪽에서 했던 게 이제 야학이라든지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 이러한 부분들을 가리키면 검정고시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분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많이 파고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조국 씨는 PD 계열이라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이 사람은 PD보다는 NL 계열이 좀 강력하다. 중앙일보 기사인데 9월 25일 기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NL PD 갈등의 30년 PD 계열 조국의 음모론도 등장한다라고 해가지고 PD 계열의 조국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권력 투쟁이 일어나고 있다. 임종석 씨가 요즘에는 전면에 나오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조국이 지금 전면에 드러나고 있는데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얘네들이 화합이라는 부분들 지금 전략적인 화합이 있긴 하지만 이 PD 계열 쪽의 조국을 임종석이 하지만은 좋아하고 있진 않다라고 저는 봐요. 언젠가는 서로 간의 권력 투쟁에 들어서지 않을까. 지금 좌파 쪽도 제가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느낀 게 좌파의 분열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노동운동에 무게를 둔 PD는 80년대 중반부터 공정의 위장 취업해 노동조직을 건설하는 데 주력한다 라고 나오고 학교에서도
여학생이 한 학기를 쉬고 못 가, 이제 학교를 가서 물어봤더니 공장에 한 몇 개월 일을 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던 친구였는데 굉장히 강했어요. 우리한테 막 이야기를 하면서 술 먹고 있으면은 한심하게 쳐다를 보는 거예요. 한심하게 쳐다보고 뭐 와가지고 왜 이런 식으로 사냐. 같이 술 먹으면은 막 이야기하다가 막 언성이 높아지고 너희들은 편안하게 산다, 너무 편안하게 산다, 뭐 이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편안하게 살던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좌파가 분열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이 유튜브 방송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현재의 집권 조국을 뭐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냐면 그러니까 부패한 파시즘이다. 부패한 파시즘. 조국을 부패한 파시즘. 싸우고 난리도 아니에요. 걔네들 좌파 쪽도 분열이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오래가긴 힘들다라고 보고요. 서로 간에 뭐 NLPD도 싸우는데 거기다가 새천년 민주당 출신의 자신들이 정통 좌파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탄핵될 때 3040 정부와 5공화국 정부, 당시에 5공화국 집권 세력, 그 다음에 통일민주당 집권 세력들, 이게 그 해묵은 게 터진 게 재작년 탄핵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노무현 집권 세력이 완벽하게 장악을 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또 PD와 NL 계열들 그 안에 좀 더 강성이냐 아니면 좀 온건하냐 뭐 이러한 부분들과 이제 정통 민주당이다. 김대중 시대 때에 집권을 했던 그러한 분들과의 이 싸움들이 엄청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파도 그렇고 좌파도 그렇고 지금 왜 싸우냐면 그 내부에는 권력과 돈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돈이 없으면 정치를 못해요. 유튜브에 방송 보면은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하루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에요. 엄청나죠. 지금은 돈의 흐름을 보면은 유튜브에서 돈의 흐름을 보면은 가로세로 연구소 같은 그 부분 이게 가장 핫한 유튜브의 지금 현재 상황이 유튜브의 정치적인 방송이 가장 핵심이죠. 딴지 방송국이라고 해서 64만 6천 명이죠. 64만 6천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하나의 방송사와 다를 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딴지 방송국, 이 뭐 다스베이다라든지 TBS의 뉴스 공장이라는 이러한 프로를 통해서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정치 세력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여론을 좌지우지 하는구나. 지금 현재 뭐 조국 사태에 대한 지지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좌지우지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부 소수들이 융합해가지고 좌파들 같은 경우는 크게 부풀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 여론을 반영한다라기보다는 정치 세력이 너무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가지고 요즘 핫한 게 우파 쪽에서는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부분이 있어요. 51만 9천 명 엄청나게 컸어요. 근 한 6개월 사이에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보는 이유는 이제 버닝썬 사태로 인해 가지고 YG 엔터테인먼트 사태 거기 김용호 연예부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가입을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고급 정보들을 많이 보여줬죠. 연예계의 고급 정보.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 주식 관련해 가지고 보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참고가 되었죠. 이 YG 엔터테인먼트가 4만 원대부터 2만 원대까지 급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건들면 안 정부와 연결된 부분들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윤총경이라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TV 방송에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그 고급 정보를 그대로 그냥 직속으로 막 대놓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돈의 흐름을 보고 지금 유리하는 부분들 지금 조국 사태로 인해 가지고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가로세로 연구소라든지 우파라고 해서 이제 얼굴을 보여주고 나는 우파를 지지한다라고 요즘 요 근래 같은 경우 젊은 여성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수백만 원이 후원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10만 원, 뭐 20만 원 막 쏘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서 이야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돈의 흐름이에요. 정치라는 것은 돈이다. 돈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대선이라는 부분, 테마라는 부분들도 화천기계가 그동안에 막 올랐고 했던 부분들 이게 조국이라는 인물들의 강성 지지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갔죠. KNN 같은 경우도
반대로 우파 쪽에서는 새로운 인물들을 조금 집어넣자. 대선이라는 거는 돈의 흐름들. 그러면서 이 돈들이 그 부분을 지지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정치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요. 이 유튜브라는 부분들의 장악력이 어마어마해요. 방송국 가로세로 연구소, 알릴레오, 유시민, 신의 한수 100만을 돌파했죠. 어마어마합니다. 한겨레 신문의 하어영 기자가 그 기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흠집내기라는 의미로 이제 기사가 올라왔다가 이게 거짓으로 판명 나면서 이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고소를 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만들 수 있게끔 한 상황이다. 그다음에 우파 쪽에서는 상당한 집결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 조국이 11월 사퇴설이 제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조국의 출구 전략을 고려 중이다. 청와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출구 전략을 고려 중이다. 지금은 권력 암투 중이다. 그러니까 집권 세력 내에서도 PD와 NL계열의 권력 암투 중이고 그 안에서도 조국을 손절을 할 것인가 내지는 조국 씨 자체는 스스로 손절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죠. 왜냐하면 자칫 본인이 완전히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것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다 그 수렁으로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모든 부와 명예, 그다음에 권력, 모든 부분들을 잃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제가 NL계열이라든지 PD계열 이 부분을 보면 대학교 때 보면은 굉장히 무서운 부분들이 있다.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대학교 합격하고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저는 뭐 놀러 재밌는 동기들을 만나고 뭐 거기서 이제 남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친구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차를 타고 숙소가 있는 곳으로 이제 쭉 산으로 갔는데 제가 차를 탔는데 책을 하나씩 줘요. 조그만한 책, 음악이 다 실려있는 책을 하나씩 주면서 가는 길에서 처음에 배운 노래가 뭐냐, 백두산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뭐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노래, 그거를 배워라. 그런데 이건 아닌데 내가 딱 처음에 학교 가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에 왜 보던 그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처음부터 삐뚤어지고 노래마을의 백두산이라는 부분들 이야기하면서 투쟁하면서 투쟁할 때는 손을 올려가지고 이 직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부분들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서 전두환 노태우 또 투쟁 그래가지고 하는데 앞에 있는 애들 몇 명이서 또 그거를 따라하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가지고 거의 절반 이상이 작용화가 됐어요. 한 3일 동안 거기서 하면서 우리가 했던 부분들은 뭐냐, 그 총학생회가 주도를 했는데 총학생회는 완전히 작용화된, 그때 당시에 NL이든 PD든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2박 3일 갔다 오고 학교를 그만둔 친구들도 몇 명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싫다라고 해가지고 그만둔 친구도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학교를 안 다녔죠.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학교를 안 나오고 학사경구나 맞자 그래가지고 놀러 다니고 홍대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놀러 다녔죠. 홍대의 슈바벤 카페, 당시에 1991년도에 슈바벤이라는 카페가 있었는데 제가 슈바벤 카페의 죽돌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학교는 안 가고 홍대에 있는 슈바벤 카페 가면은 거기 가가지고 그냥 친구 불러내가지고 그 안에서 4시간이고 죽치고 앉아가지고 놀고 있고 그 커피 한 잔 시켜가지고 다른 친구들은 학교만 가면은 다른 친구들은 야 나와 그래가지고 데모하자 투쟁 계속 그러고 있고 그런 거 진짜 짜증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자, 그걸 공부를 하셨던 분들, 국내 역사의 흐름을 그런 분들이 알아서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그쪽의 전문가분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 이 미래의 관점은 지금 이제 PD든 NL이든 간에 좌파 쪽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고 있고 내년 4월에 총선이 있는데 또 한 번의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저는 보고요. 합치면은 하나의 정권을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소야대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고 보고, 근데 지금 보면은 좌파도 똑같은 부분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세력화되는
부분들, 우파 쪽도 그러한 것을 많이 연구를 해서 지금 나오는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지원을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거든요. 이 총선에서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결국엔 우파 쪽에 집권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이 부패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좌파 쪽에 부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부패되기 때문에 이 촛불로 들어선 집권 세력이긴 하지만 쉽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요. 결국에는 또 다른 피해 복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결국엔 어차피 우리나라 정치는 복수의 정치예요. 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돈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과거 딴지 방송국, 여기서 이제 김어준 씨에게 쏠린 돈과 그 다음에 시선들이 그대로 우파 방송국, 지금 이러한 부분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흐름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물결들이고, 결국에서는 이러한 PD와 NL 계열들 내지는 이 좌파들의 분열들이 결국은 정권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보면은 좌나 우나 결국에는 부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부패한 부분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 정치는 경제를 다 장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돈을 싹쓸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정권을 가져오면. 뭐냐면 우선 지금 현재 정권에서 정권을 쟁취하면서 블랙리스트는 지금 안 만든다. 블랙리스트 안 만들면 뭐합니까? 지금 들어오는 다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좌파들 연예인들 많이 있죠. 지금 쓸데없이 키워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연예인들 보면은 가수라든지 내지는 연예인, 탤런트 뭐 이러한 부분들 알게 모르게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좌파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 중국계 자본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이야기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중국의 사회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영화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장산인가요? 그거는 내리잖아요. 그 우파 쪽에서는 굉장히 잘된 영화다 라고 하지만 좌파 쪽이 그거는 영화관을 찾지를 못하니까 내리는 부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반일 영화들이 많이 나올 거야. 알게 모르게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반일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가 없다라고 해도 거의 좌파 쪽의 인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고, 이게 우파로 또 바뀐다라고 하면 다 바뀌어요. 전체적인 뭐 편성표, KBS 편성표, 연예 편성 뭐 이러한 부분들, 예술 쪽에 그 우파 연예인들 다 싹 그냥 내려버리고 뭐 꼰대라는 이름으로 내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가장 간단한 부분들이거든요. 잘 나가던 프로그램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예전 프로그램 중에 좌파 쪽에 있었을 때 프로그램들 지금 많이 등장하죠.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총선 이후에 보면은 저는 그렇게 봐요. 총선을 하면은 아마 대구 경북이라든지 여기는 답이 없고 부산이라는 부분도 싹쓸이 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럼 강원도까지 들어가는 부분이고, 충청도 당연히 들어가는 부분이고, 서울 경기에서 어느 정도 선전을 할지, 좌파가 선전을 할지, 그러한 부분들뿐이 없어요. 민심이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또 정계 개편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PD와 NL 계열들, 과거 학생운동을 했던 세력들이 무너져버리는 또 다른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대선 때 다시 어떠한 신인물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인물들이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대선에 연결되는 부분들, 이 정치 자금들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다 정치 자금들이에요. 이 세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이 부분, 국민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부분들, 후원하는 부분들, 왜 정치에 사람들이 몰리는가? 대한민국은 정치, 집권을 하면 모든 것을 싹쓸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수백 조의 시장이에요. 이 부분. 예산을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정부 집권 여당이 예산의 편성에 주가 되고,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들을 싹쓸이 할 수 있고, 연예, 문화, 예술, 직업 뭐 이러한 부분들을 다 싹쓸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결국 정치, 죽자 살자 싸우는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다. 통투자십시오.